벌써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C제일은행의 이상윤 부장님께서 글로벌 은행의 사스망 구성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부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정보보안부 이상윤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신 글로벌 은행의 사스망 구성 사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6월 저희 은행을 포함한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기다렸던 사스 이용 보안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도 허용이 됐지만 또 기대와 달리 좀 저희가 허용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은행이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그 SC제일은행이 아닌 해외 SC은행이 어떤 형태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을 할 때 어떤 보안 대책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글로벌 사례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글로벌 사례와 이번에 발표된 이용 보안 대책을 어떻게 잘 엮어서 저희 은행에 적용하게 될지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카스비가 강조가 돼 있죠. 카스비는 아마 이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잠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카스비는 아시는 것처럼 기관의 온프레미스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이에 위치한 컴포넌트입니다. 특히 이제 게이트키퍼와의 역할처럼 중간에 위치해서 보안 통제를 적용하기에 용이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할 때 정보보호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섀도우 IT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아직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IT 디스커버리가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 해외 사례를 보면 많은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사용이 가능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또 권한을 또 부여해야 되는 직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섀도우 IT 디스커버리에 대한 체계가 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용어를 저희가 들여다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적용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검토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프록시와 사스와의 관계. 사실은 카스비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프록시와 카스비는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금융기관은 이 프록시의 사용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SC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프록시를 도입을 해서 정보 보호와 웹 프록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 보안과 관련된 부가 기능을 넣음으로써 보다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활성화도 할 수 있고 보안 통제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카스비가 주요로 어떤 기능을 좀 제공하고 있는지 컴포넌트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 앱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앱 커넥터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API 레벨에서 서로 간의 정책들을 주고받으며 보안 통제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 권한에 맞춰서 서비스 제공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이제 프록시를 반드시 통하도록 환경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용자 인증과 세션 관리를 하기 위함이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컨트롤을 적용해서 은행 내부로부터 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이 되는 데이터 중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 목적으로 이 프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이는 이제 클라우드 트래픽 로그와 컨피그레이션 스크립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컨피그 스크립트는 프록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접속 권한과 그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자가 접속한 세션 로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적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스비가 가지는 기능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을 부분은 정보 유출과 관련된 DLP 기능에 대해서 SC은행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먼저 사스 접속을 할 때 은행 단말을 통해서 접속을 할 때 첫 번째 만나는 컴포넌트는 웹프록시입니다. SC글로벌은 현재 클라우드 기반의 웹프록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지만 은행의 특성상 해외여행 또는 이제 재택근무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접속을 해도 동일한 보안 통제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웹프록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강조드릴 사항은 현재 그 웹필터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스와 그렇지 못한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제하는 역할로 이 컴포넌트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은 계정 인증을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저희 현재 SC글로벌 전체에 있는 단말들은 중앙 액티브 디렉토리 서비스를 통해서 계정 관리 그리고 접속 보안 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장된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와 내부 액티브 디렉토리의 인증을 수행하여 인증된 사용자는 이제 그 다음 컴포넌트인 마이크로소프트의 MCAS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MCAS를 통해서 MCAS가 가지는 보안 컴포넌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저희는 사용자 접근에 대한 컴포넌트와 멀웨어 프로텍션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항목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실제로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용자 정보 전송, 그다음에 정보를 받는 부분을 모두 다 통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뭐 로그나 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나 아니면 어떤 인스턴트와 관련된 것들은 다시 저희 온프라미스에 있는 서버들로 전달이 되고 그 로그들은 저희 중앙 관제를 위한 심에서 이 내용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은 이 DLP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어떤 컴포넌트들을 연계를 했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두 번째로는 각 컴포넌트가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섀도우 IT 디스커버리 역할을 하는 프록시와 MCAS 둘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실제 DLP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사스를 위한 별도의 DLP 컨트롤이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내부 사용자들이 외부 인터넷을 단순히 이용을 했을 때와 사스를 이용할 때와는 DLP 정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스의 경우에는 특히 M365와 같은 사스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부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터넷으로 내보내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좀 다른 DLP 정책들이 적용이 되어야 하고요. 물론 당연히 이제 개인情정보를 포함한 은행의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더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또 비즈니스나 혹은 IT 관점에서 혹은 레귤레이션 관점에서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사스를 이용하면서 나온 DLP 정보 유출 방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도구들을 내부망과 별도로 사스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과 연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심 연동. 좀 전에 장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심을 통해서 보안 관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과의 연동은 물론 사스 애플리케이션들이 주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정보들도 연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사스와 관련된 어떤 인시던트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티켓 시스템과 연동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스를 위한 정보보호 절차도 추가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스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리스크와 관점에서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스 애플리케이션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보 유출 방지는 망분리와 같이 한국 규제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글로벌에서 적용한 이 정보 유출 방지의 항목과 실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연계해서 적용하는지를 저희가 현재 검토 중이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즉 가이드라인에 사스 애플리케이션 유형별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또 이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많이들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M365의 경우에도 실제로 협업도구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M365를 도입하는 것을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타 은행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스 단말기 보안 대책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발표됐을 당시에는 개인정 정보를 처리하는 단말의 경우에 사스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단말을 명쾌하게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7월에 추가로 DLP나 말웨어 프로텍션, DRM과 같은 보안 통제가 적용이 된 업무 단말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 없이 사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업무 단말과 다른 운영, 개발, 인터넷 단말을 좀 명쾌하게 더 분리를 해서 구분을 명쾌하게 지으려고 조금 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 규정 시행사 측에서 안내하는 대체 통제 적용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업무 단말이 외부 사스 접속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스 연계 보안 대책입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아까 말씀드린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실제 어덴티케이션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를 검토를 하는데, 그 앞에 저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에이드를 이용한 어덴티케이션 서비스를 도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록시와 멀티펑션 카스비 도입에 대한 검토도 추가로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 사례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게 될 텐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웹 프록시 사용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 프록시를 통해서 MCAS와 연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와 유저 트랜잭션 존, 이걸 별도로 말씀드리면 실제 고객이 접속하는 네트워크망과 사용자가 이 사스를 혹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망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은행의 경우에는 DMZ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족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스 관리 보안 대책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행과 마찬가지로 계정 관리, 그다음에 멀웨어 프로텍션, 그리고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통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스만을 위한 별도의 혹은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절차와 정책에 사스 특화된 것들을 추가로 검토하고 고려해서 이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스 운영 정책, 그중에서도 이제 보안 대책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CSP 장기 점검 절차 마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미 요구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검토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취약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 기준인 취약점 관리에 사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취약점 관리도 포함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스비는 이 사스 이용과 관련돼서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사례와 한국 금융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 현재 SC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봤고요. 충분한 내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청취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금융권 고객분들을 위해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정의 기념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설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